요새 보면 진짜 테마주 단타 아니면 사실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도주가 사라지고 데이 트레이딩, 당일에 이제 단타 매매하는 그 비중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코스피 데이 트레이딩 비중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전체 거래 대금에서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하는 비중이 30% 정도였는데 지금 1년 뒤를 보니까 41.5%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국 폐렴에다가 빈대에다가 정치 테마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과연 이 테마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이런 데이 트레이딩이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12월 말까지 계속 나타날 것인가 혹은 주도주와 큰 섹터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곧 다시 이런 주류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12월 말까지 테마주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주도주가 나타나서 주도 섹터가 나타나서 좀 이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X, 계속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고수가 아닌 이상 요 테마주 쏠림 현상은 마냥 달갑지는 않은데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주도주 섹터에서 나올 만한 호재 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다 나온 거고 특히나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 5년 동안 이 44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주가의 먼저 선반영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IT도 여전히 뭐 좋은 성장성이라든지 내년에 또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은데 일단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먼저 좀 선반영이 되면서 저는 차익 물량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도주 안에서 대장주와 저는 테마주의 동반 상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간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우르르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가고 그 밑에 단에서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 혹은 인맥 테마주 일부 종목군들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내려면 이들을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죠. 여기 가서 마이너스. 또 자르고 저기 가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팩트로 그렇게 때리지 말아요. 아파요.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 대표님처럼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12월 달은 저는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주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고 보시지만 괜히 거기 따라갔다가 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를 사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O 들어주셨는데 테마주 쏠림 계속된다? 12월 달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2월까지? 아마 이제 연초에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어떤 새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불거지면서 어떤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12월 달까지 지금까지 보여주는 흐름이 단번에 바뀔 만한 그런 이슈가 생성될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이슈들이 있는 뭐 테마들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데이터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한 4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41.5%가 단기 트레이딩이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K 증시에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증시는 4848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고쳐 먹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는군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론 중장기 투자도 해야 되죠.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이런 것들 좋은 기업들 투자도 해두셔야 되는데 이제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중장기로 그냥 탁 묻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사고 얘네가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면 주가도 정비례해서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확률적으로 별로 안 통한다. 네. 그래서 오를 때 팔고 또 내릴 때 사고 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빅테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셀 오프가 나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좋은 호재들이 나오거나 실적이 받쳐줄 때 세론이 들어옵니다. 근데 분기적으로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빠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쉽지 않다. 아. 다만 존중하고 버텼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거기 수익률이 훨씬 예. 더 높다라는 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나는 매매 힘들어서 못 하겠고 어떤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되겠다. 예. 그렇다면 미국 증시 지금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환차손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길게 보면 결국은 그거 상관없을 것 같다. 그다음 세금 그래 벌면 내지 뭐 차라리 이렇게 손실 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장하면 세금 몇 프로예요? 20%? 10%? 일단 배당 소득세 떼는 거 은행에서 예. 수익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20몇 % 이렇게 될 거예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나을 수 있다. 손실 보고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지금 이슈 물려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로 옮겨가시는 분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저희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장기 투자할 거 하나 있죠. 지금 딱 시점에 좋은 거. 뭐요? 지금 사람들이 4848 많이 하면 어디 돈 벌겠습니까? 증권사? 그렇죠. 그 증권사를 사고 싶진 않은데. 왜요? 증권사 배당도 많이 주고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증권사 종목들이 우상향 흐름 잘 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느긋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배당을 노리고 굳이 뭐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당은 필수거든요. 근데 네. 고배당을 주는 그런 증권사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4848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그러면 원래 다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만 돈을 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우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848 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만 안 하면 그리고 분할 매수를 조금 좀 잘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장이지 않나. 장이 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어올려 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전반적인 큰 전략과 어디서 놀아야 되나라는 그 고민 이주연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굳이 국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이벤트 매매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요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일, 13일 여기에 이벤트 있는 것들 요거 따라서 또 우리가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12일 날 LS 머티 리얼즈라고 해야 되나? 요거 이제 상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규 상장주 상장되면 변동성 크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300%까지 올라가는 신규주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커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시가가 좀 많이 뜰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급락 변동성 이런 거 크기 때문에 잘 노리다가 짧게 우리가 또 한 입씩 먹고 나올 수는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제작진들도 저도 이런 상장주 막 따라잡고 막 이러는 거는 초보니까 네네. 상장하면 네. 바로 들어가요? 시초가에?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 약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 상장주들 이제 400%뭐 이렇게 바뀌고 나서 네. 약간 그 시총이 작고 그다음에 유통 비율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 아침에 갭이 좀 적게 뜰 때는 네. 시초가로 공략을 하면 한 10% 정도 정말 한 몇 초 만에 반짝하고 주는 경우들이 네.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락이 나왔을 때 하루나 이틀 이후에 반등을 세게 주더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장 첫날부터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뭐 주관사라든지 어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익스잇을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의 금액대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 두셨다가 거래 대금이 그 정도 이상이 터진다. 그러면 그 물량을 한번 소화했다라는 관점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분봉상 상승 흐름이 타려고 할 때 네. 그때 잠깐 들어가서 굉장히 짧게 먹고 나야 되는데 말은 쉽습니다만은 쉽죠.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두 주 가지고 일단 연습을 해보셔야지 뭐 안 해보면 뭐 절대 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공부 삼아 좋지 않겠나 오케이. 생각이 듭니다. 12일에 LS 머티리얼 상장 그리고 또 총선 후보자 예비 등록이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슈가 됩니까? 사실 오늘 그러니까 테마를 봐도 최근에 가장 테마 강한 게 이제 또 한동훈 테마주. 이정재 테마. 이정재 테마주. 요게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최근에 이제 또 야당 중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으면서 이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 총선 후보자 예비 등록 여기도 뭔가 이런 테마 쪽으로 움직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충분히 있는데요. 네. 이게 총선 테마주는 대선 테마주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해오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예요. 네. 왜냐하면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는데 뭐 고점에서 하면 당연히 빠지겠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면 금요일 날에 올라가는 어떤 인물주가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나 뭐 정치권의 모멘텀이 탁 던져져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말간 방송에서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만 떠들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정치 관련 종목들 하실 때는 금요일 날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캐리버스, CVTX, 비트겟 상장, 블루엠텍 뭐 등등등등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 요거 세 개만 놓고 보면 약간 STO 쪽일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쪽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좀 우리가 주도주 쪽으로 하는 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섹터나 종목을 사야 내년 1월에 이제 쭉 좀 넉넉하게 수익률 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너무 고민이 많으시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냥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선단공정부터 시작해서 HBM 관련주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 기업들 하다 보니까 벌써 5%, 10% 고점 대비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 종목군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저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럼 내년에 너무 뻔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의 가우스 AI,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HBM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시장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변동성을 생각하면 제약바이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약바이오도 사실 테마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처럼 뉴스가 있어서 올라가는 쪽,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실적 때문에 이제 잘 버텨주는 쪽, 뭐 물론 이쪽도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중국 폐렴 관련한 이슈도 여전히 끝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지금 위치에서 상승 슈팅이 좀 나올 법한 위치에 지금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빠질 때 딱 제약바이오 섹터가 맞아요. 정말 강하게 맞아요. 움직여줬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 그래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제약바이오가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오늘 여기 없으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셀트리온은 사실 합병 이슈 때문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4주 동안에 거래 정지 되잖아요. 네, 18일 이후인가요? 18일 이후에 28일이에요. 28일 이후에 4주 동안 거래 정지되는데
셀트리온이 요 이슈가 죽어도 4주 동안 그냥 거래 정지돼서 가만히 있어도 네. 다른 애들 가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지금 가서 다른 애들이 같이 여기 분위기 만들어진다 이런 그건 주목도가 되는 건지 네. 셀트리온 완전 따르고 뭐 한미약품이나 뭐 이런 애들은 가는 거는 셀트리온이랑 완전 별개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흐름을 별개 이슈죠. 별개고 네네. 셀트리온 쉬어도 다른 의약품들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영향 없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